1992년 신나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펜실베니아 랭커스터에 살던 교사 크리스티 미렉은 자신의 학생들에게 줄 선물들을 포장했고 곧 출근을 위해 나갈 준비 중이었죠. 너무 기대됐습니다. 크리스티는 학생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에 굉장히 열정적이었고 헌신적인 교사였습니다. 선물을 받아 기뻐할 학생들의 모습이 눈에 선했기에 정말 기대가 됐죠. 크리스티의 평소 출근 시간은 오전 8시. 하지만 1992년 12월 21일 뭔가 달랐습니다. 8시 30분 학생들이 학교에 도착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크리스티가 학교에 오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녀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굿맨 교장은 크리스티의 집에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아 그녀의 가족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가족들도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죠. 그러다 혹시 차를 타고 오던 중에 차에 문제가 생겨서 곤란을 겪고 있나? 생각이 들어서 크리스티를 확인하러 아파트로 갈 겸 가는 길도 확인하기로 합니다. 굿맨 교장은 가는 길에 그녀를 발견하지 못한 채 오전 9시 20분쯤 크리스티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그녀의 차가 그대로 있었죠. 굿맨 교장은 그녀가 살고 있는 곳으로 향했고 문을 두드리려다 집 문이 열려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문을 돌렸죠. 굿맨 교장이 발견한 것은 살아있는 크리스티가 아닌 사망한 크리스티였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그녀의 집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티는 장갑을 끼고 있었는데 출근을 하려는 중에 범인이 다시 집 안으로 밀어넣으며 집에서 공격을 받았다고 믿어졌습니다. 여기저기 크리스마스 선물들이 널려 있었죠. 부검 결과 원치 않는 몹쓸 짓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고 집안 몇 군데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이에 DNA가 발견됩니다. 크리스티의 이웃들에 따르면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 그녀의 아파트 밖에서 흰색 자동차를 목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차 주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크리스티의 룸메이트 메리 레스코는 오전 7시에 아파트를 출발했고 그때 보았던 크리스티는 약간 산만한 느낌이었으나 왜 그런지는 이유를 모른다고 전했습니다. 크리스티의 친구들에 따르면 그녀는 대학을 졸업 후 랭커스터 시내 외곽 아파트에 정착했고 교사로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교장은 크리스티가 좋은 교사에서 만족하지 않고 훌륭한 교사가 되려 노력했으며 창의적이었기에 아이들에게 동기를 주었고 학생들 역시 그녀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크리스티는 자신의 일을 단순하게 일로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열정적인 선생님이었다고 덧붙였죠. 굿맨 교장도 용의자로 조사를 하지만 그 시간대에 알리바이가 있었고 DNA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사생활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일명 대거라고 불리는 20살 정도의 연상인 남자와 크리스티가 데이트를 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20살 차이기도 하다 보니 크리스티의 친구들은 탐탁치 않아 했지만 크리스티는 남자친구를 꽤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한 친구는 제가 느끼기엔 크리스티가 보살핌을 받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금전적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보살핌을 받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친구들은 이 대거라는 남자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결혼 문제로 크리스티가 힘들어했던 것은 알고 있었죠. 대거는 결혼을 서두르는 것 같지 않았고 크리스티는 거기서 오는 어떤 무언가 때문에 힘들어했던 것 같았다고 합니다. 범행이 이루어지기 이틀 전에도 크리스티는 관계가 끝났다고 친구들에게 말하기도 했었죠. 수사가 벌어지던 중 학교에서 한 소동이 일어납니다. 한 남성이 크리스티를 만나러 왔다며 찾아온 것을 행정관이 막았던 것이죠. 이 남성은 대거로 식별됐고 크리스티에게 일어난 일을 몰랐다 주장해왔습니다. 그의 말대로 그는 범행이 일어난 시간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수백 마일 떨어진 버지니아로 최근에 아내와 함께 이사를 했던 상태였죠. 결국 사건은 해결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며 기술은 발전했고 새로운 DNA 기술 역시 더 발전했죠. 그래서 경찰은 이 기술을 사용해 사건을 풀기로 합니다. 이전에 다뤘던 영상에도 제법 많이 나오는 기술로 골든 스테이트 킬러를 잡았던 기술입니다. DNA를 채취해서 내 혈통을 알아내는 그런 기술이 있죠. 경찰은 파라본 나노랩스의 도움을 받았고 2016년 유전 정보를 통해 크리스티를 살해한 범인이 라틴계와 유럽 혈통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몽타주를 작성하게 됩니다.
용의자는 찾을 수 없었지만 다시 유전적 계보 기술이 발전하며 범인의 친척을 식별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범인의 여동생이 이걸 등록을 했고 그것을 통해 범인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용의자는 인기 DJ 레이먼드 로우로 확인됐습니다. DJ 프리즈라고도 불리는 그는 특별히 크리스티와 연결점이 있진 않았지만 범행이 일어났던 시기 일부 유명 클럽에서 일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클럽 중 하나가 크리스티의 아파트와 가까운 곳에 있었죠. 게다가 그 역시 근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나다니다 그녀가 타깃이 된 거 아니냐는 추측이 나옵니다. 그의 DNA를 구하려 잠복 경찰들이 심어졌고 레이먼드가 모르게 그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한 학교에서 공연을 하는 그를 지켜보다 그가 사용한 물병과 껌을 수집할 수 있게 됐고 이것은 연구소로 보내졌죠. 결과는 일치. 그의 DNA가 크리스티의 집 카펫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이 봤다는 흰색 차량과 그의 토요타 차량이 일치합니다. 2018년 6월 드디어 크리스티 밀에게 사건 범인이 체포됐습니다. 2019년 레이먼드 로우는 유죄를 인정했고 그 덕에 사형을 피할 수 있게 되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 플러스 60에서 120년의 형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어떤 이유인진 모르겠지만 그는 동기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유죄를 인정했을 당시 그는 크리스티의 가족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상상할 수 없다며 말이죠. 하지만 그는 곧 그때는 유죄를 인정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였어요. 라고 말하며 유죄 인정을 철회하고 2020년 11월 21일 DNA 검사를 다시 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그가 원한 것은 총 5곳이었는데 크리스티의 머리 근처에서 발견된 도마 위에 있던 것으로 알려진 토스터, 크리스티 옆에서 발견된 바지, 크리스티의 스웨터, 크리스티의 언더셔츠였습니다. 레이먼드 측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의 DNA가 발견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요청을 했던 것이죠. 추가로 자신은 당시 DJ로 일하던 클럽 카멜레온에서 학교 교사를 만났고 합의하에 그런 관계가 있었으며 자신이 집을 떠날 때 크리스티는 살아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 범인은 다른 사람이라는 말이죠. 하지만 DNA 재검사 청원은 거부됩니다. 이 사건은 오래전에 영상으로 제작했던 사건인데 다시 보다 보니 많이 다른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추가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DNA 재검사 등 말이죠. 또 보다 보니 번뜩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정말 좋아하고 유명한 드라마인데요. 드라마 시그널에서 배우 김혜수님이 했던 대사였습니다. 첫 에피소드에서 범인에게 DNA에 대해 말하며 10년, 20년, 100년이 지나도 DNA 검출이 가능하다는 거야. 현대의학이 피해자에게 준 선물이지. 라는 대사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에 잡힌 레이먼드를 보니 김혜수님의 대사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은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미해결 사건을 막기 위해서라도 DNA 말고도 범인을 찾거나 유죄를 내릴 수 있는 특별한 증거 채집이 가능해져 피해자분들과 가족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든 스테이트 킬러를 뒤이어 현대 과학의 발전을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이 사건들처럼 더 많은 미해결 사건들이 해결되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